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 리포트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에 계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화합물 반도체 업종 종목 리포트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종목 바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종목은 RFHIC입니다. 지금 실적 개선과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약간 투자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앞으로 성장성이 좀 대단하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 투자를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오. 그래서 제가 네, 수요일은 사실 스튜디오에 나오는 만큼 네, 네.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다라는 이야기를 네. 지금까지는 잘 이어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자이언트 스텝도 그랬고요. 그쵸. 한컴 MDS도 그랬고요. 네. 그 이전부터도 수요일은 가능하면 시청자분들께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접근이 가능한 종목들을 좀 골라보겠다라는 말씀을 약속 삼아 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그에 걸맞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RFHIC는 사실 제가 이제 주식을 예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삼성전자 이후에 좀 투자해본 종목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들고 있진 않은데 네. 그래서 조금 더 친숙한 것 같아요. 네. 좀 자세하게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실적 개선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라는 이야기를 삼아서 오늘 제목을 좀 삼아봤습니다. 7월 28일 유진투자증권 리포트, 하나금융투자 리포트, 그리고 7월 27일 IBK투자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토대로 RFHIC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이전과 이후로 한 번쯤은 다뤄보았던 그런 종목 리포트이기도 합니다. RFHIC 하면 5G 통신 장비 쪽으로 섹터에 있었던 종목, 뭐 KMW나 기가레인과 함께 들었던 종목들이 아닐까라고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RFHIC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국내 유일의 GAN 하면 질화갈륨이라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갈륨 나이트라이드라고도 읽기도 하는데 RF 통신 관련 부품 제조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RF 통신 증폭기 트랜지스터라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중계기라고도 읽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전력 증폭기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RF 통신 신호를 조금 더 크게 해서 멀리까지 도달하게 해주는 부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전력 증폭기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스터를 비롯한 다양한 여러 모듈, 여러 부품들이 모아진 모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통신 중계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이르렀고 통신, 방산, 그리고 통신 신호, RF 에너지 사업 부분에까지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무선 기지국 그리고 소형 기지국 5G와 6G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장비가 되겠죠. 그리고 무인항공기나 레이더 쪽으로도 적용이 가능한 전력 증폭기 쪽도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의료기기나 음이온 가속기, 중이온 가속기까지도 적용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선통신기지국은 이제 글로벌 1위부터 4위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고요. 방산 쪽으로도 글로벌 1위뿐만 아니라 60위 이상의 기업까지도 다양하게 함께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앞서서 화요일이죠, 이번 주는. 화합물 반도체는 친환경 반도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화합물 반도체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결국 고효율, 그리고 고성능, 저발열, 그리고 소형화가 가능한 반도체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화합물 반도체를 이제 전력 반도체로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결국엔 에너지,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이 기술을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국내에서 연간 5기가와트시까지도 이제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FHIC가 이제 잘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RFHIC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한다면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 질화 갈륨 반도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화 갈륨 반도체를 탄화 규소 위에다가 기판 위에다가 성장시킨 구조인데 열 전도도가 기존의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보다 5배 좋다.
그리고 효율은 10%가량 올라가고 크기는 소형화로서 50% 정도 다운사이징이 가능하고 전력 사용량은 20%가량 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효율, 고성능, 그리고 소형화까지도 가능한 그런 반도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실리콘 가격과 가격차가 좁혀지고 있어서 탄화 규소나 질화 갈륨 다양한 사업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FHIC의 투자 포인트를 이제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RFHIC는 이제 본격적인 성장 구간에 다시 한번 4차 성장에 진입하는 구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중 무역 분쟁 소식으로 인해서 5G 관련된 통신 장비 업체들이 대부분 하향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해 연말부터 그리고 올해 초부터 다시 한번 5G 장비 쪽으로의 매기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19를 다시 한번 맞으면서 직접적으로 계약도 되어 있고 이제 사업을 해야 되고 수주가 일어나고 발주가 일어나야 되는데 해당 나라의 해당 국가들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바람에 다시 한번 조금 침체를 맞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많이들 이제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버라이즌 향 공급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5G 관련된 쪽으로도 조만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조금 짚어보자면 5G 상용화로 인해서 본격적인 확대, 본격적인 성장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코로나19, 미중 무역 분쟁, 침체되었던 업황들이 하나하나 이제는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가적으로도 그렇고요.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에도 그렇고 조금은 침체기를 빠르게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래 먹거리 그리고 미래를 보았을 때는 자율주행할 때에도 통신이 필요하죠.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팜, 스마트가 들어간 부분에는 5G 통신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데이터 센터도 그렇지만 프라이빗 5G 망을 구축하는 곳들도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들도 그렇고요. 공장들도 그렇고요. 그러면 결국엔 데이터 속도도 중요하고 데이터의 안전한 통신도 중요하고요. 데이터량도 증가하고 있고 데이터 속도와 수요 모두 다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들을 한꺼번에 잘 다루기 위해서 끊김없는 통신을 위해서는 5G 통신망 구축이 앞으로는 6G 통신망 구축이 필수적일 수 있다라는 것, 필수적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있어서 질화 갈륨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는 통신을 위해서 고주파 대역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데이터 손실도 그리고 속도도 그리고 발열에 있어서도 특화되어 있는 반도체가 아닌가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FHIC가 삼성뿐만 아니라 버라이즌, 지오, 도코모, KDDI, 노키아, 에릭슨, 화웨이 등 AT&T도 마찬가지죠. 여러 기업들과의 협업 그리고 납품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5G에 대한 말씀들은 드리고요. 통신 쪽은 그렇고 방산 쪽을 본다면 글로벌 방산 기업들과의 벤더가 등록되어 있는데 로키드 마틴, 보잉, 다들 익히 잘 아시는 기업들일 겁니다. 그리고 에어버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68위 정도로 등록이 돼 있는 LIG 넥스원과 최근에 공급 계약 체결한 공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방산 기업 순위로 따지면 1, 2, 4, 5, 7, 9위들과의 글로벌 벤더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도 42, 48위, LIG 넥스원은 68위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산에는 어떤 것들이 적용이 가능한가라고 살펴보면 결국엔 레이더 쪽으로 탐지 레이더, 해상 레이더 그리고 무인 항공기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죠. 이 질화 갈륨 반도체가 전력 증폭기로 좀 들어가면 좋은 이유는 높은 발열이 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높은 발열에도 견딜 수 있는 반도체가 여러 방산 업체들에 들어가야 되는데 방산 같은 경우에 그리고 레이더 같은 경우에 항공기 같은 경우에 한번 끊어지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인명피해로 발생이 연결될 수 있고 방산 같은 경우
국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끊김없는 감시 체제가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방산 기업들과의 함께 협업이 되어 있고 납품 실적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화 관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라고 읽으면 좋은 텐데요. 지금은 현재 탄화 규소 위에 질화 갈륨을 구조적으로 얹어서 반도체를 완성시킨 구조입니다. 하지만 실리콘보다 탄화 규소가 5배 이상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앞으로는 탄화 규소를 넘어서 다이아몬드 반도체 기반 위에 질화 갈륨을 구조적으로 쌓는 기술들을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다가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웨이퍼 크기도 8인치에서 4인치 또는 6인치로 줄어들었고요. 주파수 사용대에도 실리콘 기반은 3.5GHz, 그리고 탄화 규소 기반은 40GHz, 다이아몬드 기반은 100GHz까지도 커버가 가능하고, 고주파수도 커버가 가능하고, 그리고 열 전도도도 실리콘, 탄화 규소, 다이아몬드로 올라갈수록 열 전도도가 높으면 열 손실이 적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기업 내부적으로 실적은 어떨까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매출액 300억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8억 원으로 지난 1분기 당기순이익 측면에서는 조금 적자가 있었으나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커버하고 흑자 전환, 영업이익도 그렇고요. 당기순이익도 2분기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버라이즌 향 매출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업황에 이제는 깔리고 있고요. 4분기 이보다 재차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강하게 조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 릴라이언스, 지오향 매출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3분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매출액은 279억 원, 영업이익은 25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소폭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4분기에는 이보다 더 좋을 것이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지난해 연말부터 업황이나 산업과 섹터를 보실 때에 1분기부터 빠르게 흑자 전환이 되는 기업들을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중 기업들 중에 하나가 호텔 신라가 빠르게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나온다라는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어떤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가? 늦어도 올해 안에 턴어라운드가 되는 기업들을 보셔도 좋습니다. 너무 연초부터 항공이나 카지노 쪽으로 이슈를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적과 영업이익 흑자에 대한 구조가 탄탄하게 받쳐주지 않으면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했던 섹터들이 주가를 유지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RFHIC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분기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다 흑자 전환을 하고 3분기 그리고 4분기로 나아갈수록 더 좋아질 일들만 좀 남지 않았나라는 모습들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인도, 캐나다, 일본향 매출이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좀 살펴보자면 이 질화 관련 전력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에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RFHIC는 국내 유일의 화합물 반도체 제작 웨이퍼 생산 기업인 SK 실트론과 함께 조인트 벤처 합작 법인 설립에 대한 부분들을 미래 먹거리로 두고서 최근 유상증자를 완료했고 이제는 그 유상증자 834억 원의 자금 조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보된 자금 중 300억 원을 파운드리 사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제는 크리사로부터 공급받던 웨이퍼를 본격적으로 합작법인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X밴드 질화 관련 반도체 직접 회로 국산화 과제를 현재 진행 중이죠. 여기에는 RFHIC, SK실트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고 하는 ETRI 그리고 LIG 넥스원까지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통신 기업으로만 통신 장비 업체로만 보았던 RFHIC가
이제는 전력 반도체를 기반으로 방산 기업들, 글로벌 방산 기업들과의 협업과 납품 실적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미래 먹거리 신성장 동력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이후의 일들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리포트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끝으로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아주 바닥 구간들이 이제는 이 시장의 조정과 함께 이제 좀 맞아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뚫고 내려가는 기업이 있고 다시 추세선 위로 반등해주는 기업들이 있는데 추세선 위로 반등해주는 기업들의 특징들 중에 하나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플러스 성장을 하는 기업입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드려왔습니다. 그러면 RFHIC의 올해, 내년 그리고 후년까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본다면 올해는 매출액이 76% 전년 대비 성장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은 2분기부터 흑자 전환, 당기순이익도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당기순이익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하는 올해다라고 한다면 내년도는 올해 대비 49%의 매출 성장, 158%의 영업이익 성장, 154%의 당기순이익 성장. 여기서 끝이 아니라 후년도까지도 매출액은 20%, 영업이익도 20%, 당기순이익도 25% 이상 성장, 플러스 양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쉽게 뚫고 깊은 골짜기로 떨어질 기업은 아니지 않을까. 오히려 이 추세선을 하회했을 때 매수 기회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추세선과 맞닿아 있는 기업들, 매수 접근이 가능한 기업들을 수요일에는 직접 좀 말씀을 드리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그래도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였어라는 이야기들을 추억하실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서 작전 리포트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RFHIC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앞으로의 정말 성장성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실적도 좋고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지금 주식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잖아요. 증권 시장이 많이 안 좋으니까 떨어질 때 조금씩 사서 모아가면서 나중에는 좀 이렇게 그때 작전 타임에 RFHIC 소개해드렸었죠 하는 그런 대화를 좀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